예. 책은담, 조선선비, 우리 학당에서 내린 책들 보시고, 예, 거기 보시면 힘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인터넷에 막 올리고 하는 이유는 지금 방금 그 목적입니다. 지금 군자들이, 군자나 보살 같은 겁니다. 군자 보살들이요, 사회에서 자꾸 주류에서요, 아, 이 사회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밀려나시면요, 더 큰 해악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거기 지켜줘야지 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예. 자기가 버티면서 자기 밑에 그런 군자나 보살들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사회가 바로잡아지려면 용인, 교인 그러는데 양인 이 세 가지.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려줄 거냐 하는 거랑 사람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쓸 거냐. 요 세 가지가 정치의 요체인데요. 양인, 사람들 봉양하는, 배양하는 문제. 교인, 가르치는 문제, 용인, 그럼 가르친 사람 쓰는 문제. 그럼 이 세 개가 충족돼야 이런 왕조 정치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용인은 먹여 살리는 문제는 이제 그런 리더들이 자리 잡으면 일어날 일인데요. 그럼 먼저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인배들이 저 강 건너편을 가득 메우고 있고 또 저 산자락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소인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책도 있어요.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라는 책 한번 보시면 사이코패스 대처 요령이 나옵니다.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 사람들 따라 보시면 이거 다 내 상사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직장에 가 있습니다. 유능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요. 무섭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정반대점이 군자이고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면요. 소인 중에 소인이에요. 일반 소인도 참아 못할 짓을 사이코패스는 합니다. 왜냐? 이 간단한 겁니다. 공감 능력이에요.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분이잖아요. 영성지능이 높다는 얘기는 공감지능이 높겠죠. 남을 쉽게 공감하고 남과 내 입장을 맞춰주는데 그러면 군자 보살인데 공감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칼로 남 찔러도요. 내가 재밌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죽건 말건 사실은 그건 내가 공감이 안 돼요. 이 정도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버티고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 들어가면서 있으면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그거 잡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이코패스 잡는 건 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으로요. 군자를 제일 괴롭힐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이지만 반대로 이 천적 관계라고 볼 때 사이코패스 잡는 건 군자입니다. 군자가 가서 버텨주시면요. 그 일대 사이코패스들을 박멸할 수도 있어요. 왜 사이코패스인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당하면서도요. 왜 이 사람한테 왜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소인배로서 아주 악랄한 짓을 해가지고 그 전체가 지금 어지럽혀지고 있는데요. 그 자기들이 쫓겨날 때나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데 군자들이 가면 안 통해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위장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인데요. 남이 볼 땐 되게 일 잘하는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군자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요? 군자 눈에는 그대로 보여요.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일까요? 욕심 많은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 그게 당신을 위해서라고 당신한테 나는 얼마를 갖다 주겠다. 당신을 이롭게 해주겠다는 걸 자꾸 보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갖다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군자는 그런다고 해서 데리고 갈까요? 군자는요.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사기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양심으로 하는지 욕망으로 하는지를 금방 단박에는 모를지라도 조금만 말 섞어보고 행동 같이 해보면 바로 압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나가주지 않으면요. 사이코패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주셔야 되는데 요즘 사회는 힘든 거는 거기 나갔던 사람들이 더러워서 걔들이랑 못 있겠다고 뒤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꾸 빠져버리면요. 거기는 진짜 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힘이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랑 이런 양심을 찾자는 이 얘기나 양심 찾는 쉬운 방법이라든가 사단 노트 통해서 양심을 쉽게 회복하는 여러 비법들을 갖다 제공해 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생각을 직장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은 보살의 생각이고 군자의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걸 응원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은요. 여러분에 있는 양심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해결합니다. 사이코패스를 욕심으로 잡으려고 하면 딸립니다. 저쪽은 욕심이 큰 사람이고 난 욕심이 작은 사람이면 져요. 나도 욕심이 같이 커야 돼요. 근데 이 커는데 나도 같이 커버리면 사이코패스가 되겠죠. 양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심과 함께 내 욕망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큰 욕망을 품어주시면요. 이거는 대야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따로 원이라고 하죠. 보살도에서는 원을 세우라고 하는데 큰 원을 세우시고 나가가지고 그런 소인배들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참나에서 그런 전지전능과 자비의 힘을 끌어다 쓰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하셔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바로 발각하고 바로 싹이 나기 전에 바로바로 이렇게 쳐낼 수 있는 정도의 안목과 힘이 있어야 돼요. 배짱과. 이게 참나에서 나오지 욕심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그런 소인배들 근처 가면 다 말려요. 야, 너도 뭐 떼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러게 내가 왜 괜히 설쳐서 그러려고 했지. 양심대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밥이에요. 근데 진짜 양심대로만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통하지 않겠죠. 그런 감언이설들이. 진짜 양심적이냐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겨내려면요. 진짜 양심 아니곤 답이 없습니다. 욕망으로 잔꾀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말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강하게 진짜 뿌리를 두고 움직이셔야 되고 첫째로 그래서 양심과 사단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야 소인배를 몰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쇠싸움이죠. 수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양심을 존중하고 따를 때 이 사회가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무리 군자들이 힘을 갖고 있어도요. 군자가 수에서 밀리면요. 사이코패스가 더 많고 군자가 적으면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우위를 확보하면 일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되고 이 국민들부터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바로바로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심 찾으시고요. 사단 노트 쓰시다 보면요. 사단 어기는 사람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뒤태만 보도 알 수 있다. 뒷모습만 보도 알아요.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차 뒤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애가 약간 이상하게 걸으면 방어 운전하셔야죠. 군자들이 그런 겁니다. 나가가지고요. 조금 몸가짐이 이상해요. 언행이 좀. 방어 운전 들어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다가 뭐 맞아요. 바로. 사단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해를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방어라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잡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요. 참나에서 그 힘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참나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요. 같이 나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 욕망에 같이 반응을 해버립니다. 공명을 해가지고요. 저쪽에서 되게 호조건을 제시하면 나도 같이 흥분해버립니다. 그 사람 진짜로 만나봤더니만 다르대. 막 이런 말 하면 이거 당했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 만나가지고요. 나올 때 아주 그냥 90도 절하고 나오면서 아, 사람 다르대.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했을까요? 사이코패스는 욕망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 후천적인 사이코패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살다가 그렇게 사이코패스화 된 사람들, 소인들,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사람들, 남의 욕망 부추기는 거 정말 잘합니다. 같이 대의 명분까지 치시가면서 쭉 붙여가면요 금방 당해요.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요 그런 소인배들한테 같이 놀다가 같이 물들어가지고 대의 명분 자기는 자꾸 외치고 있는데 될 일이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이 빠지거든요. 양심적인 사람은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호조건을 제시해도 저 사람의 언행이나 표정이나 눈짓이나 온 몸에서 풍기는 게 사단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요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그거 따라가 거기서 무슨 감언이설 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가 먼저 절실해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동영상 보시고요. 자기 양심부터 찾아가지고 나부터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요. 여력이 되시면 주변을 바로잡는 데까지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좀 더 힘을 갖게 수적으로도 압박을 할 때 가장 깔끔하게 사회가 전체가 바뀔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 눈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양심 찾고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학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아줘서 안타깝지 오시는 분들한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또 하면요. 그분 가정이 변할 거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눈에는요. 그 결과로서 이 사회 전체가 그 양심적이 되고 소인배들이 그 중요 자리에 못 올라가는 남을 배려해야 하는 자리엔 절대 소인배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안 맞잖아요. 속성이. 그렇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부터 깨어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깨어 계셔도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눈에는 그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
그 소인 잡는 건 군자입니다. 소인 잡는 건 보살이고 내가 보살이 되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지혜가 나와요. 지금 안 보이시는 그 해결책이 다 보여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요직에 다 소인배들이 있다 보니까 군자가 싫어요. 군자가 와서 나를 그렇게 똑바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싫고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뭔가 이렇게 트집 잡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싫고요. 그러면 자기 밑에 소인으로 쫙 깝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인이 되면 리더가 밑에 소인이 깔리고 소인은 소인을 좋아하고 소인은 소인을 좋아해가지고요. 전체가 개판이 됩니다. 반대로요. 군자가 올라가면요. 군자가 군자를 좋아하고 군자가 군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사회 바꾸는 거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군자냐는 거죠. 그 리더가. 진짜 양심 전문가냐가 문제입니다. 군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지 군자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군자인 양 굴고 있는 사람은요. 못 바꿔요. 왜냐? 군자를 알아보는 일이 사실 없어요. 자기가 진짜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옛날 조광조가 중종한테 중종이요. 조광조라는 군자를 등용했잖아요. 사회를 나는 참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근데 내 신하 중에 누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조광조가 그러니까 돌을 닦으십시오. 돌을 닦으시면 군자가 보일 거고 한 명이라도 군자를 등용하면 그 사람이 또 군자를 알아볼 거고 그러니까 진짜 군자가 한 명만 있어도요. 군자 천지가 되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뭐 광고 있죠. 3개월을 못 찾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군자 한 명이 지금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사이코패스들이 만약에 그 군자를 어떻게 못했다면 사회 곳곳엔 군자가 넘칠 겁니다도 가능한 겁니다. 그 군자가 진짜 군자라면 퍼뜨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훨씬 편한데 양심대로 살면요 진짜 편해집니다. 이게요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막 하다 보면요 사이코패스가 부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분석하면요 사이코패스들이 제일 욕심을 잘 성취해요. 왜 난 저렇게 못할까? 벌써 이렇게 꿀리고 들어갑니다. 양심으로 살면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 눈에 사이코패스는 뭐로 보이냐면요 빚잔치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렇게 못 살아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카드 돌려가지고요 막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러다 한 방에 훅 갈 텐데 하는. 문제는요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요. 실제로 가는데도요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소인배들이. 한 명 한 명을 보면 뭔가 처벌을 받고 뭔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사회 전체는 나아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역으로 군자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배출된다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당이 하고 싶은 일이 그겁니다. 군자 사관학교. 우리 제 농담으로 그래. 여기는 보살 사관학교다. 딱 그 오면요 여기 영정의 아미타불 막 관세음 보살 역대 이 학교에 아주 뭐 훌륭하신 선배님들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말인데 그럴 각오로 내가 여기서 진짜 보살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살이세요. 참나 찾으시면 보살이세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 못합니다. 내 안에 참나 딱 찾으셨다. 보살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 보살의 일원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저 하늘에서는요 이미 그 명부 작성됐을 겁니다. 아무개 지구에서 몇 년도 이렇게 보살 이렇게 정회원 그래서 관리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얘기 뉴에이지에서 막 신나게 하잖아요. 뉴에이지 얘기보다 더 사실적인 얘기. 이건 화엄경에 다 써 있는 얘기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지보살이면 열애 집에 이제 태어났다. 얼마나 칭찬해 주는데요. 열애 집안에 태어나서 반드시 열애를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이미 들어섰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고속도로에 들어선 겁니다. 이젠 돌아설 수도 없는 겁니다. 외길만 있어요. 부산 가는 고속도로에 딱 들어선 겁니다. 톨게이트 지났어요.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가다가 갓길에 쉴 수는 있지만 계속 가야 하는. 그래서 일지보살한테 뭐라고 칭찬해 주냐면 기필코 열애가 되고 말 사람이라고 칭찬해 줘요. 견성만 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살에 알맞는 이제 그런 그 몸가짐이나 마음씀, 그 언행 이걸 배우시는 겁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왕가에 태어난 거랑. 그래서 마지막에 십지보살 때 뭐라고 돼 있냐면 관정주라고 왕한테 원래요 동서남북 사해 바다에서 물을 떠다가요 왕한테 부어줘요. 인도에서 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관정주를 한다 그래요. 십지보살한테는 그러니까 부처들이 와가지고요 다 찬양해주고 관정주 물을 부어줘요. 네가 이제 어엿한 부처다 하고 십지보살 때 십지보살이면 부처예요. 전지전능자. 그러니까 십지보살을 향해서 보살도를 닦아가는 길에 참나를 찾으셨다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참나가 드러나서 된 거지 다른 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참나를 얼마나 잘 따르고 살았냐. 참나가 시킨 대로 몸도 만들고 육바라밀도 하고 사단도 하고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참나 찾으셨으면 여러분은 보살계 입문하신 겁니다. 참나를 찾았는데 상라가정, 참나는 정말 영원하고 즐겁고 순수한 나고 청정하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는 보살은 일주보살. 그런데 참나라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즐거운 건 줄 알았더니 거기서 육바라밀이 전지전능이 나오는구나. 일지보살. 일지보살 돼야 이제 고속도로 들어선 겁니다. 일주보살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예요. 아직 훅 지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지혜나 자비가 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단 노트를 쓰시면서 연구하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쭉 달리시면 그 끝에 달리실수록 여러분은 더 역량이 큰 보살이 돼서 보살들은 윤회 안 두려워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윤회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중생이 있는 곳에 나도 간다는 겁니다. 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구르면서 여러분은 이미 전생에 보살들이실 확률이 커요. 이 얘기 듣고 계시고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다양하죠. 은총이 받은 성령의 은총이 다양하죠. 그 재능을 써가지고요. 여러분은 보살도를 하는 겁니다. 보살도는요. 가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 마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사업을 벌려가지고 고용 창출을 해주는 것도 보살입니다. 보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능 안 가려요. 영성지능이 확고하면 보살이기 때문에 태어났더니 재능이 영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보살도 하는 겁니다. 보살은요. 딱 눈 떠가지고 참나 딱 빨리 찾으시고 가진 재료 가지고 요리 시작하는 겁니다. 보살도가. 자기 먹으려고 안 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자기도 먹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요리 잘하는 분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꼭 참나를 찾으시고 참나를 찾는 동안에는요. 모른다만 하시면 참나를 찾아요. 참나를 찾은 뒤에는요. 요 두 가지만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학당에서 가르치는 법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질문하시랍니다. 자명합니까? 뭐요? 깨어 있습니까? 첫 번째. 난 깨어 있는가? 참나랑 접속했는가? 두 번째요. 참나 뜻대로 내가 사는가? 그럼 뭘 물어보시냐면 자명한가 물어보시면 돼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지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몸짓이 자명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양심에? 찜찜하십니까? 찜찜하면 고치세요. 생각도 고치시고 말도 고치시고. 그전에는 깨어있는가만 보셔야 돼요. 나는 깨어있는가? 두 번째, 난 자명한가? 두 가지 물어보시면요. 보살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번호, 두 번째 질문은 점수. 최근에 그 수영 얘기로 말씀하시다가 수영 얘기로 비유드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수영하시려면 일단 물에 떠야 되죠.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힘 빼셔야 됩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시고 힘 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른다 하세요. 그럼 깨어나십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물에만 뜨려고 지금 수영 배우러 간 거 아니시죠? 자유형, 배영 막 자유자재를 구사하시려면 그 다음에 물에 뜬 뒤에는요. 그 상태 즐기시면서 다양한 테크닉과 기술과 정보를 배우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우실 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참나 뜻에 맞냐 안 맞냐. 맞으면 뭐든지 배우십시오. 음악, 외국어 다 배우세요. 그거 다 보살도 할 때 쓸 재료들이에요. 자명하게만 쓰면 그거 다 보살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살도에 여러분 가입하신 걸로 알고 지금 그 공부 정도에 따라서 보살도, 일주보살 다 단계 다 있습니다. 화엄경 보시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높은 보살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시면 우리나라가 그대로 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그게 퍼집니다. 이게 지구 차원 상승의 제일 실질적인 방법이죠. 누구 힘 도움받을 필요 없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구의 정보란 거 다 있어요. 책에 다 써 있는 거 그대로 하시는. 제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경전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